어두운 밤, 빗장이 내려진 고요한 병원들, 긴 복도에 늘어선 병실들, 그리고 싸늘한 수술대. 한밤중에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폐병원을 찾는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고스트 스팟과 함께하는 그 짜릿한 스릴을 만끽해보시죠. 숨겨진 괴담, 영혼의 실체를 찾아가는 고스트 스팟. 영혼이 출몰하는 곳, 괴담의 진실을 밝혀내는 고스트 헌터 처녀보살. 영혼의 실체를 경험하러 나선 미녀 댄스 그룹 스톱. 안녕하세요, 스톱입니다. 살짝 고스트 스팟이 찾은 괴담의 현장. 대문 앞에서 살짝 올려다보면 그저 정원이 딸린 평범한 건물 같지만 담벼락을 따라 건물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뻥 뚫린 창문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이로 들여다보이는 휑한 내부와 을씨년스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아무도 없는 빈집 마당에 한가득 쌓인 눈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고스트 스팟 스탭들. 마당을 가로질러 도착한 그곳엔 호기심 가득한 방문자들을 긴장시키는 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이곳에 발을 내디딘 처녀보살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데.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으세요? 무서워요. 무섭다고. 지금 밖에 있을 땐 그냥 등치가 키다만한 남자가 그냥 탁하니 서 있는 것밖에 안 보였는데 그게 그건지 좀 그러네. 싸하네. 그래도 들어가 봐야 알죠. 여기 있는 것보다는. 시작부터 묘한 기운이 전해진다는 처녀보살. 그 말에 진작부터 가슴 졸이며 잔뜩 겁먹고 있던 스톰 일행들은 마음이 더 심란해지고. 이거죠? 여기요. 아우 깜짝이야. 아니나 다를까 엉망진창으로 널브러진 살림살이들이 마치 한바탕 풍파가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그런데 걸음을 멈추고 구석 한 귀퉁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처녀보살. 여기가 막힌 것 같아. 막혔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섭다. 낮인데도 이렇게 무섭다 여기. 애기도 왔다 갔다 거리고. 애기가 왔다 갔다 한다? 처녀보살의 얘기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한켠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유모차. 흉물스럽게 놓여있는 마네킹까지 보니 더 음산해지고. 이곳저곳 방들을 살피는데 어김없이 눈에 띄는 게 있으니 바로 병원용품들. 의족 아니에요, 의족? 의족 같은데 저거는 실이 실. 그렇다면 이곳은 병원이었을까? 왜일까? 여긴 주사 맞는 데. 내과, 소아과, 뭐 피부과, 그러니까 종합의원인 거예요, 여기가. 곳곳에서 발견된 병원용품들과 진료 과목 편말들. 그랬다. 이곳은 다름 아닌 병원이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했을 병원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큰 수술 같은 건 못 하는 거고 간단한 거 뭐 찢어졌거나 뭐 꼬매는 시술, 소독하는 거, 기부스 같은 거 그런 거는 해도 되는데 크나큰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대수술 배 째고 이런 수술은 아니더라도 뭔 수술 간단하게 생각을 했다가 의료 사고가 나서 첫 번째 명성을 쌓아놓은 게 두 번째 가서 잘못된 거야. 이 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있었다? 잘 나가던 병원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밤이 찾아오자 본격적인 체험에 나선 고스트 헌터들.
재밌다 그래. 누가? 애기가. 애기가? 애기가 네. 거기 정육점 앞에서부터 마중 올라와서 좋다. 재밌다 재밌다. 노는 줄 알고. 아, 우리가? 응. 놀러 온 줄 알고 이제 재밌다. 빨리 와. 아이에게 일순간 굳어지는 스톱. 겁먹은 표정들이 역력하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예? 저만 혼자 들어갔다 올게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세요 하면 이렇게 두 분만 들어와요 일단. 어떻게? 이렇게 두 분만 두 명만? 맞죠? 왜 그래요? 네, 어두우니까 너무 달라요. 낮하고. 달라요? 네. 무서워요? 네. 마음 졸이고 있는 라니와 예린을 뒤로하고 앞장서서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가는 처녀보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라니와 예린은 안으로 들어간 처녀보살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아까 애기가 가르쳐준 대로 혼자 들어왔어. 울지 말고 얘기해. 울지 말고. 어디? 그래 거기 서 있어 그냥. 따라다니면 더 무섭다. 이따가 누나야 몸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해. 지금은 네 말대로 혼자 들어와서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예린. 무슨 일일까? 내가 들어갔는데도 좀 무서워. 왜냐면 조명이 이제 비치는 쪽은 안 무섭지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제 뒤쪽으로 안 비치는 데 쪽에서는 무서움을 많이 줄 거야. 뭐 누가 쫓아오는 것 같다는, 쳐다보는 것 같다는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둘만 들어오고 다 여기 있으래. 왜 그러냐면 나한테 혼자 들어오라고 했던 애기가 둘을 찍은 거거든. 아이 영가가 둘을 찍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 보고 왜? 무서워? 아이 영가가 자신을 찍었다는 소리에 돌연 눈물을 흘리는 예린. 무서워서 눈물이 나는 건지 여기가 좀 찡긋찡긋하고 좀 서럽다거나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건지. 라니 언니는 내가 지목한 거고 저 언니는 애기가 지목을 했거든. 애기가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라니 언니 빼고 한 명만 데리고 들어오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둘 다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라고 한 게 그래서 몰라, 눈물로 낸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섭게 무서워요. 어른이 아닌 아이 영가가 돌아다닌다는 병원.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아이 영가가 뭘 하고 있다는 건지. 둘만 들어오라는 말에 막상 따라 나서긴 했지만 밀려오는 두려움에 두 사람의 속은 타들어가고 영가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보살. 드디어 아이 영가와의 접신을 시도하는 처녀보살. 아이의 영혼이 조용히 파고들고 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처녀보살. 그런데 누나를 찾아달라며 울다 갑자기 눈을 빛내는 아이의 영혼. 이내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데 누나
싶어서 왔는데 누나 나 보냐? 나 누나 보고 싶어서 기다렸어. 나 누나 진짜 보고 싶었는데 누나 나 안 보고 싶었냐? 누나 나 진짜 미워. 누나 내가 미쳐 뭐. 나 약 먹으라고 해놓고 누나 어쩌잖아. 나 여기서 누나 어떡하지? 맨날 기다리는데 누나 어떡하지? 아이 영가의 원망이 전해진 것인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예린. 여기 이제 빙글빙글 돌던 애기가 있다 그랬잖아, 낮에?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언니들 지목을 한 게 누나랑 똑같이 생겼대. 누나랑 자기를 이제 약을 먹으라고 약 먹고 있으면 누나 올게 그러면서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갔나 봐, 집이. 전체적으로 이사를 갔나. 애기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죽었냐고 말을 안 하고 여기서 치료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에 누나가 갔대. 근데 누나랑 똑같이 생겼대. 막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계속 여기서 미안해, 미안 저도 모르게 막 생각이 드는데 막 저렇게 손 잡아주고 싶고 막 그런데 네,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예린 양을 지금 정확하게 지목을 한 거예요? 보고? 처음 봤을 때부터 애기가 이제 다이렉트로 가서 손가락을 찝은 거고 아까 이제 둘러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아직 나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야. 아직도 아이의 영혼이 머무르고 있는지 힘들어하는 처녀보살. 누나 잘못한 거 없어요. 뭐나 그러지 마요. 누나가 아프잖아. 누나도 아프잖아. 누나 안 보내면 안 되지. 누나 안 가면 안 되지. 나 오기도 매일 혼자 있는데 누나 보고 싶어서 여기서 기다렸어. 누나를 붙잡는 아이 영가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기라도 한 것일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예린. 눈앞에서 서럽게 눈물을 토해내는 아이의 영혼이 애절하다. 애기가 너무 불쌍하다 진짜. 붙어갈 마음도 없고 해코잘 마음도 없고 어떡해. 허리가 자주 아픈가 보다 언니야. 허리 아프다고 애기가 우리 누나 허리 아프다고 꼭 말해주라고. 발목 같은 거 잘 빠지고 삐끗삐끗하고 이러는 거 조심하라고. 잘못하면은 적이 늘어난다고. 7, 8월에 우리 예린 씨 7, 8월에 기부스 하거나 뭐 여기 이렇게 치료받을 저기 뭐 삐거나 이런 게 들어오니까 우리 누나 조심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제 안 가고 있다가 이제 말해주려고. 귀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뭐 쓰림 이런 거. 네.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 해줘서
전혀 뜻밖의 경험을 하고 나온 예린. 밖에서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 앞에서 예린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몹시 힘들어했다. 예상치 못한 예린의 모습에 당황하는 친구들. 그러나 아이의 영혼을 만난 그녀의 마음은 절절했다. 아이의 영혼을 대신해 목 놓아 울었던 처녀보살. 그녀도 많이 지쳐 보였는데. 제가 막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막 그리고 막 디스크 검사 이런 걸 해보려고 한 적도 잘 때 저는 바로 못 누워서 자고 앉아있다 자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아프던 게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살짝만 충격을 받거나 살짝만 부딪혀도 이게 막 충격이 배로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네, 제 누나가 아닌데 막 그런 거 말해주고 해서 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마도 예린은 아이의 영혼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누군가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겠죠. 텅 빈 병원에서 누나를 기다렸던 아이 영가. 그 애타는 울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한데요. 그런데 그 병원엔 아이 영가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또 한 명의 한 맺힌 영가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여기 96년도. 문을 연 지 좋게 30년은 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병원. 대체 이 병원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여기를 보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20-30년 넘었죠? 그러면 몇 년 동안 비어있어요 지금? 지금 한 4, 5년? 4, 5년? 예. 병원 하시다가 무슨 사고 같은 게 있었어요? 사고, 뭐 병원 하다 보면 사고도 많이 있었겠죠, 뭐. 그러잖아요. 병원이 잘 잡았대요. 의료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고. 어디서? 사람 운전을 면허증 막 따가지고, 가고 인사사고 나버렸잖아. 사람 치워주기로 했잖아. 누가 의사가? 의사가, 예. 의료사고도 있었고 의료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부터 이게 좀 안 된 거예요? 아, 그래, 팔 문 닫아 버렸어요. 아 그래갖고? 네, 팔 문 닫고, 병원 폐쇄해버리고. 계속되는 악재로 문을 닫았다는 병원. 좀 더 깊은 사연을 알고 싶어 제작진은 다시 한번 병원을 둘러보기로 했는데 처녀보살이 향한 곳은 2층. 남자긴 남잔데 2층에서 남자 영가의 모습이 보인다는 처녀보살. 그래 병원에서 뭐 잠시 후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 처녀보살. 저 5명 중에 오빠나 아빠가 몸이 안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올라오라는데 누굴까? 몸이 아픈 가족이 있는 사람? 다시 1층으로 내려온 처녀보살. 혹시 5명 중에 뭐 부모님이 수술을 하신 분이 있거나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오빠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술이요? 엄마가 수술을 했다고 밝히는 정희. 부모자나 형제이신 해서 누가 칼을 대서 메스가 자꾸 보이는데 그래도 가족 중에 수술을 한 사람을 데려오라니 이건 대체 또 무슨 일일까? 얼마 전 수술을 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정희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앉아봐. 남자 영가의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이는 처녀보살.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거지. 건강한 사람인데 근데 수술을 2번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수술을 한 번 했다가 또 한 건가 봐. 그러니까 첫 수술로 죽은 건 아닌데
모진인가? 근데 이니가 본인을 찍은 건 자기 마냥 엄마가 첫 수술이 아니라 두 번째 수술일 거라. 이제 이번에 두 번째 그치. 수술도 자궁 쪽에 수술해가지고 두 번 수술을.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메스가 두 개가 보이고 본인 앞에도 메스가 보이거든. 본인한테도. 저도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나서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래? 네. 본인한테도 지금 칼이 앞에 있거든. 네. 숫자 7이 보이니까 아니야 7. 이 숫자를 풀어가야지 그 다음 말이 잘 나가는데 일주일에 입원한다는 건가? 병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말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두 번째 이제 자궁 쪽에 수술하셨을 때도 이제 그때 이제 일주일 동안 입원하셨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거구나. 일주일 동안 입원하셨었어요. 어머니의 입원 기간까지도 맞춰내는 영혼. 액살을 붙여주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번 수술로 완쾌가 된 게 아니라 네. 한 번 더 될 거라 그래. 칼을 몸에 네. 그 자궁 쪽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검사를 다시 들어가야 될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죽어서 억울하니까 조심시키라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사뭇 밝은 표정으로 나오는 일행들. 해코지 하는 연가도 있지만 가족같이 동생같이 누나같이 챙겨주는 연가도 있구나라는 거를 무녀 생활하면서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셨을 때 다 맞아서 참 놀랐어요. 그리고 제 몸 많이 걱정해줘서 고맙고 제 마음을 이 아이가 느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걸. 영혼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믿기 힘든 미스터리를 눈앞에서 겪는 특별한 체험. 혹시 이곳이 바로 고스트 스팟이 아닐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들고 세상에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죽거나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어딘가에서 인간과 영혼과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스트 스팟,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